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었는데요. 정경심 씨가 뭐 하려고 자기 학교 교수로서 연구실에 가는데 변장 차림을 했는지, 마치 학생으로 보일 법한 그런 차림을 왜 했는지, 그게 참 석연치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날 새벽에 PC가 반출됐다는 건데, 혹시 이 PC가 지금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핵심 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한간의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정 씨가 이 PC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영등포 PB센터 김모 PB도 동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증거인멸을 같이 시도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일에는 해당 증권사 지점도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랬고 또 차후에 또 말하겠습니다만 7일에는 그 김모 PB를 직접 또 불러서 소환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변장까지 한 조국 부인 정경심 씨,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쓸 일이 있다면서 연구실 PC를 빼갔던 날 변장까지 하면서 서류를 빼갔던 것이 드러났죠. 예. 자, 제가 조선일보 그래픽 화면을 그대로 내보낼 텐데요. 새벽에 추정됩니다. 이 동양대 연구실에서 김모 PB가 PC를 반출해 갑니다. 이 당시 이제 당연히 정경심 교수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의 요청으로 김 씨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PC를 자신의 트렁크에 실어 나르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날 오전 8시 50분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평상시 차림을 이제 입고 들어갑니다. 닫혀있던 그 이중 출입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연구실 쪽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았죠. 1분 지나가지고 어깨 정도의 높이까지 쌓은 책, 문서, 파일첩을 끌어안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압수수색을 며칠 앞두고 거기다 그 자리에 가만히 둬야 될 그런 서류들을 갑자기 끌고 어딘가로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의심을 자초한 행동이 있었죠. 14분가량 지나서 오전 9시 5분에 갑자기 다른 옷차림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검정 번거지 모자를 써서 얼굴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게 하고요. 문 또 잠바 입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팩을 했는데 백팩도 굉장히 커요. 여성이긴 합니다만은 등을 전부 다 가릴 정도의 아주 큰 백팩을 챙기고 심지어 더운 날씨에 검은색 재킷까지 한 겹 더 겹쳐 입었다는 겁니다. 예. 뭐 이제 반바지랑 운동화 차림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옷차림으로 들어간 뒤에 그 복장 그대로 다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인 건데, 이 보면은 백팩도 굉장히 뭔가 부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를 담아서 나갔다는 많이 거지 담았어요. 않겠습니까? 굉장히 학생처럼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학생으로 보일 듯한 그런 복장으로 해서 들어갔다 나간. 그렇기 때문에 조국 부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어쨌든 이날 김모 씨 동행했던 거. 김모 씨는 실제로 영등포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동양대까지 가서 그 PC 운반하는데 도왔을까? 그리고 결국에 그 정경심 씨의 연구용 PC가 김 씨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말이 이미 제출이지 결국은 그 김 씨가 갖고 있던 게 발각됐다는 건데 이 과정도 석연치 않다. 더군다나 조국이 후보자 당시 이런 말 했어요. 자신의 부인이 PC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업무상 이유로 가져갔다. 업무상 이유로 가져갔는데 왜 증권사 직원 차 트렁크에 있죠? 집에 있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업무상으로 했으면 뭔가 집에서 업무를 했거나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건데 정작 그 PC는 집에 있지 않고 증권사 직원 트렁크에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본인의 부인이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A씨.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아는 A씨가 아니라 증권사 PB였죠. 그러니까 예. 뭔가 좀 말이 이상해요. 아는 A씨가 운전을 했다. 이후 내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 했다. 아니, 본인 물건은 본인이 갖고 있어야지 왜 또 갑자기 자기는 부산 갈 테니까 그 물건을 증권사 직원한테 맡깁니까?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 네. A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는 A씨라고 그랬지만 이 김모 김모씨죠. 씨, 예. 이 사람이 연봉이 억대가 억대죠. 넘는다고 그래요. 아니 억대 넘는 사람이 그거 집 나르러 갔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PB라고 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대요. 프라이빗 뱅커라 해서요. 보통 고액 자산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자산 관리를 이제 전담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종인 거고요. 금융권에서도 매우 고액이에요. 뭐 억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 해당 은행 임원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대접을 받고 또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지위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PB들은 고액자산가들의 집사 역할을 하긴 한답니다. 왜냐면은 그 자산관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아주 깊숙한 내면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그 자산가 입장에서도 PB한테 좀 의존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대소사도 좀 따져 묻고 또 뭐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좀 너가 좀
좀 안 돼 있으면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사 역할을 하게끔 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김모 한국투자증권의 PB가 조국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의 재산 관리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산 내역을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 투자한 내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PB가 고액 자산가들의 잔심부름하는 경우가 있다지만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위법사항이잖아요. 위법사항이죠. PC 반출, 특히 이 동양대와 관련된 논란은 이전부터 논의가 됐었던 거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B가 나설 수가 없는, 나서서도 안 된 일인 건데 이처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일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운전까지 해서 거기에 도와줬다는 거는 매우 비상식적이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분석인 거고요. 실제로 PC 반출 과정에서 정경심 씨가 이 김모 PB에게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또 검찰의 분석이거니와 지난 7일에 이제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업무용 PC를 당신이 왜 반출했는지 그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한간에는 이것을 두고 이 PC 안에 단순히 뭐 인장 직인이니 뭐냐 하는 그런 입시 자료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조국 일가족의 내밀한 정보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금 의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밀한 자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 PB가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밀한 자료라는 게 돈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사모펀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영장이 청구된 것도 사모펀드 관련하여서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인수했던 비상장사 웰스 CNT의 최태식 대표 그리고 코스타 상장사인 WFM의 이상훈 대표가 지금 영장 청구가 되어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뭐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서 예, 보도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만 예. 정경심 교수가 WFM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WFM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코링크 P가 사실은 그 일가 소유가 아니면 왜냐면 WFM의 코링크 P가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성한 한국 배터리 코어라는 펀드에서 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일대 주주인 것이죠. 그래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매달 200만 원씩 고문료 받았다는 얘기는 한 2주 전에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근거 자료를 확보를 못 아. 하니까 그걸 이제 청문회 때도 활용을 못 하고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네네. 오늘자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카더라가 이것처럼 다 맞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소문이 나오면 네.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있었어? 한데 나중에 보면 다 검찰 다 조사에 맞아요, 거의. 나오는. 예. 예. 왜냐면 딴 때는 뭐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너무 헛소문이 많은 경우도 예. 있죠. 근데 이건 거의 다 맞더라고요. 혹시 또 뭐 더 심각한 문제도 카더라가. 심각한 문제 많죠,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민정수석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게 다른 라인도 뭐 민주당, 그 청와대 일부 이렇게 386 전체 뭔가 지금 이 세력들이 움직여서 아주 조직적으로 했으니까 일도 따오고 돈도 벌고 그리고 2차 전지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다, 와이파이도 계속하고 하는 걸 보면 아주 대규모로 일을 벌였어요, 이게. 어쨌든 대형 금융사에서 2,700억 투자하기로 확정까지는 됐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게 워낙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최종까지는 못 갔었지만 사업권은 따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형 뭐 미래에셋을 비롯한 여러 대형 금융사들이 2,700억 돈 대주기로까지는 돼 있었고 와, 2,700억. 네. 어마어마하네요. 2억 7천만 원도 어디 가서 빌리기 쉽지 요즘 않은데 진짜요. 500만 원도 힘들어요. 요즘 예. 진짜. 경기가 어려워서. 역시 빼기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인 어떤 그룹이 형성돼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역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역대 이런 경우가 없죠. 당연히 네. 역대 이런 정부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역대 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적어도 이게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정부가 있을 수가 없죠.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